여기 보니까 거의 바이든이 뭐 승리 선언까진 안 하고 거의 승리 선언 비슷하게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지금 여기 구글에는 264표로 나오고 트럼프가 214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경합주가 4개 중에 3개를 이기고 있어가지고 바이든이 거의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지난주에는 그 대선 때문에 거의 뭐 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이든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엑세스바이오가 좀 오를 줄 알았는데 엑세스바이오가 안 오르더라고요. 바이든이 되면 조금 진단이 오르기에 SJ 린님도 계시고, 보니까 쭈쭈트레이님도 보나마나 계실 거고, 저기 고여사님도 계신 것 같고, 저기 명호님도 계신 것 같고, 지금 뭐 액바 저도 있고, 뭐 액바가 엄청 많네요 지금. 아이고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 채널에 있는 분들 다 모으면 액바 저희 그 이제 나름 그런 슈퍼 개미 그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은 바이든이 어쨌든 간에 오늘도 계속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쨌든 바이든은 예방, 진단 이런 거에 관심이 많대요.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진단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당장은 크게 뭐 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금요일은 목요일, 수요일, 수목은 잘 올라가다가 금요일에는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테라님이 신풍제약 우우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신풍제약 우부터 한번 볼까요? 신풍제약 우는 사실은 신풍제약으로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평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6만 원이요. 16만 원이면 결국에는 우선주라서 이제 더 이제 신풍제약보다 더 가는 거잖아요. 신풍제약 우가 차트가 이렇고, 신풍제약 한번 보면 결국은 신풍제약도 결국은 비슷한 모양이고, 결국은 신풍제약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사셨겠네요. 상승할 때 아니고 하락할 때 좀 사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신풍제약을 이 재무로 보면은, 재무로는 사실은 뭐 이게 분석이나 뭐 이렇게 의견이나 이런 게 사실은 주기가 어려워요. 보시면은 순이익이나 이런 게 이제 20억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2013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모양이라서, 신풍제약은 사실은 뭐 이런 재무 갖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투자 의견도 사실은 이제 증권사들이 여기 안 내놓는 이유가, 목표 주가나 일단 여기 종목을 볼 때 네이버에 여기 보시면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가 없으면 일단은 증권사가 분석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무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목표 주가가 얼마다 뭐 이렇게 그 산출을 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본 대로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고, 19년에 20억 정도 됐고, 지금 분기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25억 뭐 그렇고요. 결국에 신풍제약은 이 재무가 아니라, 여기 뉴스 보시면은 그 전부터 알고서 사셨겠죠. 알고서 사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그런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피 200까지 지금 편입 기대된다라고 하고,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실적 좀 보시면은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뭐 실적이 막 좋아지는 건 사실은 없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는데, 어쨌든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뭐 완전히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신풍제약은 사실은 지금 엑세스바이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뭔가 좋은 뉴스에 다시 급등을 하는 거를 바라는 거 외에는 지금 주가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또 뉴스, 뭐 코스피 200이 실제 편입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그 치료제로 이제 실적이 가시화된다던가,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은 신풍제하고는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엑세스바이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종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은 저도 액세스바이오 갖고 있지만 신풍제약 같은 이제 급등주는 개인적인 제 성향은 사실은 이렇게 막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미 50% 가지고 계시고 16만 원이면은 아직 한 마이너스 20% 좀 안 됐겠네요. 마이너스 20%가 조금 안 되는 모양이시니까 조금 반등 나올 때 조금 비중을 조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풍제약은. 그리고 여기 우리들 제약도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옛날부터 이거 작전주였거든요. 우리들 제약이 사실은. 지금 액바 대주주로 나오지만 옛날에도 보시면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비중이 높으면은 좀 반등이 나오면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높으면. 그리고 유니슨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왜 사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린 뉴딜 때문에 이제 유니슨 사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사실은 유니슨보다는 이 CS 윈드도 어차피 풍력이니까 예를 들면 유니슨하고 차이가 똑같이 풍력인데 CS 윈드는 이제 지금 뭐 소액이지만 배당도 주고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은 CS 윈드는 꾸준히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고요.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풍력 테마주이긴 한데 지금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제 적자 연간으로 보셔도 19년에 적자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시면은 부채 비율 이런 거 보셔도 유보율 보셔도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풍력주를 담고 싶으시면은 유니슨보다는 CS 윈드를 담는 게 좀 그 뭐라 그럴까 하방 경직성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니스는 지금 풍력 테마에 있어서 좀 다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리아 센터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코리아 센터가 그나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센터는 이게 쇼핑몰 이 언택트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무상감자도 했습니다. 무상감자를 해가지고 이게 원래 2만 원대였는데 그 7천 원대로 주가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아 센터는 뭐 앞으로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뭐 물려 계시면은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코리아 센터 그 최동원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실적도 지금 괜찮아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분기 실적 보시면은 계속 좀 괜찮아지는 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센터는 좀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CS 윈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풍력 장비 관련 세계 1위 수준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내년 이후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걸로 보고요. 예. CS 윈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셔도 뭐 그때 한번 시세를 줘서 14만 원까지 오르긴 했는데 지금 뭐 11만 원 그 정도 수준이니까 다시 한번 또 시세 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좀 바이든 되면서 또 급등을 하긴 해서 조금은 부담되지만 저도 이거 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오면 조금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수익률 1등 하신 황희정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두중이요? 아, 두중. 제가 두중 사실은 입사할 뻔했는데 두중 무슨 신입생 환영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두산중공업 입사할 뻔했는데 그때는 회사가 되게 잘 나갔었는데 한 12년, 13년 전에 제 친구 중에 억대로 갖고 있는 친구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억대 이렇게 갖고 있고 뭐 저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액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한 요쯤에 급등 전에 요 부근에 아마 샀을 거예요. 요 부근에 지금 언제 8월 요쯤 요 부근에 이제 싸게 사가지고 저는 한 요쯤에 한번 샀었고요. 그래서 이 급등하는 거 한번 먹었었죠. 저는 먹고 팔았고 그 친구들은 갖고 있죠. 그 친구는 어떤 친구 계속 한 친구는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저랑 같이 지금 몇 달입니까? 8월이 있으니까 지금 2달 반을 지금 계속 버틴 저와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같이 방송했던 친구 한 명은 25% 매도, 30%? 3분의 1이었나? 25%였나 매도를 좀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액바 보면은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지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조금 더 그 기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여기 보면은 3만원 전후로 계속 29,000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제 예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급등해서 보통 이제 작전 끝나면 다시 많이 하락하거든요. 명호님 액바 100%. 네. 그래서 사실은 엑세스바이오나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신풍제약이나 뭐 그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엑세스바이오 갖고 있지만 제 투자 금액으로 생각을 해보면 엑세스바이오 비중이 저는 한 10% 이하거든요. 5%에서 한 10%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 없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엑세스바이오 100% 아니면 엑세스바이오 60% 하면은 이제 대박도 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하락하면은 이게 좀 정신적으로 멘탈도 이게 잡기가 힘들고 또 손실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런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은 그냥 그 비중을 한 10% 정도로 갖고 가는 게 좀 제일 그 적정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거는 좀 비중을 좀 10%이 정도 갖고 갖고 보시면은 저는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많이 좀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SK 본의 아니게 SK 8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가 비중이 지금 저는 50%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서 소형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도는 좀 사실 좀 요즘 소홀해진 건 죄송합니다. 기도를 좀 덜 하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엑세스바이오 그 추석 때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는데 요즘 좀 지쳐가네요. 엑세스바이오는 사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좀 지쳐가다 보니까 기도를 좀 소홀히 했고, 사실은 좀 정보를 최대한 취합해서 막 알려드리고 막 했는데 요즘은 엑세스바이오 너무 쥐어짜가지고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를 너무너무 쥐어짜서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알려드릴 것도 있더라도 굉장히 좀 그렇게 그런 고급 정보가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사이트에서 판매한다 뭐 요런 정보다 보니까 이 엑세스바이오가 뭐 지금 뭐 더 정보나 이런 게 좀 한정돼 있습니다. 송원산업 이렇게 급등할 때 한 9월쯤에 샀다가 계속 좀 몇 달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엔 좀 올라오더라 라는 이제 경험을 했고, 송원산업이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되게 이게 이름이 너무 한국적이라서 좀 이상한데 여기 보시면 65년도부터 설립됐던 회사고 77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그런 회사고 전 세계 2위 회사입니다. 1위가 바스프고 이제 2위가 송원산업이고, 뭐 실적도 보시면은 꾸준하게 계속 물론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있고요. 보시면은 영업 계속 내고 있고 배당도 적지만 배당도 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보시면은 한 1%? 1% 정도, 1% 정도 지금 배당은 지금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송원에 이제 물려 있었지만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버텼습니다. 아, 그 파셨었어요? 황 회장님? 고점에, 다다음날 고점에 파셨었어요? 아, 고점에 파신지는 몰랐네요. 전 지금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아, 황 부장님 저보다 연상이시네요. 예. 저는 8로 시작하는 연생입니다. 예. 네. 그 파셨구나. 수익 보셨구나. 저는 아직도 송원 지금 갖고 있는데. 전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일단은 1,300만 원까지 물 탔다가 300만 원 이제 좀 수익 실현했고 1,000만 원 지금 아직 가져갈 생각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 보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오르질 못했거든요, 올해.
많이 오르질 못했는데 오늘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수급 보시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좀 그 상위주, 상위주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일단 그 10월에 대부분 고통을 겪었잖아요. 10월에 주가 하락할 때 2400에서 2300선까지 하락했을 때 개인들이 많이 놀라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지금 주가가 좀 오르니까 2400선 되면서 개인들이 다 매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를 지금 다 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결국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팔았잖아요. 지금 환율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1년 보시면은 그 코로나 확산됐을 때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지금 완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다 빨았기 때문에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 근데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은 소형주를 살 거냐? 당연히 대형주로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는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를 좀 연말에 좀 계속 담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그 바이오주 얘기 나온 거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기회 될 때 좀 다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